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최인혜입니다. 요즘 핫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죠.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는 그 가운데, 다 리더님들 잘 계시는지 안부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직업 하나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투잡 없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들리는 게 아메이 사업 설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메이 기초 사업 설명을 함께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현재 나이가 36입니다. 85년생이고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딩맘입니다. 저는 원래 영어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정말 특이하게 영어 학원 강사를 하다가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2살 때부터 웨딩 플래너를 했었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건 29살 저희 아이가 6개월 때입니다. 그리고 31살에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여행을 성취했고요. 33살에 사파이어, 파운더 사파이어, 에메랄드를 동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4살에는 한국 아메이 패셔니스타 1기를 했고요. 현재 한국 아메이 9기 요리 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해서 올해도 다이아몬드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로 많은 온라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웨딩 플래너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은 가정 형편 때문에 20살 때부터 영어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벌었어야 됐기 때문에 과외도 많이 하고 학원 강사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뭘 다른 직업을 해보면 재밌을까 해서 웨딩 플래너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웨딩 플래너를 진행을 했고요. 제가 29살 때까지 웨딩 플래너를 계속 진행을 했고, 이때 제가 25살 때는요, 과장이라는 직급이 돼서 환경 리크루트라는 데서 취재를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웨딩 플래너로서도 되게 자리를 잘 잡았고, 연봉도 이렇게 높을 수 있냐 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저는 제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웨딩 플래너가 성수기, 비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비수기 때는 과외까지 해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안했어요. 비수기 때는, 성수기 때는 정말 살만한데, 비수기 때는 성수기에 벌었던 돈을 써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가 같이 일했던 그 웨딩 플래너 언니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슈가 크래프트라는, 그 슈가 케이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슈가 케이크를 하면서 굉장히 수입이 많은 걸 보고, 나도 저걸 배우면 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매주 쉬는 월요일마다 거기에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커피를 마시러 오신 스폰서 사장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이길래 저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편안하게 쉬시는데도 연봉이 그렇게 고연봉자일 수 있을까? 굉장히 호기심이 갔는데 그분들이 아메이를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한번 알아볼 생각이 있냐고 하셔서 저는 제가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5살 때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9살에 저희 아이가 6개월 때 이유식을 잘 하고 싶어서 무료로 요리 수업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요. 그때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이거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10년 정도만 열심히 해서 한 달에 200 정도만 들어오는 그런 내가 자산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아이가 대학생이 됐을 때, 내가 대학교 다녔을 때 등록금이 없었을 때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겠구나. 그 생각에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특이하게, 사실은 돈보다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비전을 봤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회를 보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옛날에 있었던 그 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플래티늄이라는 핀이 되면 사회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하고 싶어서 플래티늄을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플래티늄 때부터 1년 반 동안 저희 그룹 세미나에서 사회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 정보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상이 중고등학생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평생교육도 공부를 하고 뭔가 이렇게 성인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고 찾아보던 중에 아메이에 왔더니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요리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아메이를 대표하는 요리 명장이 돼서 이렇게 다른 분들께 요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패셔니스타를 하면서 제가 메이크업 하는 거나 스타일링 하는 것도 제가 남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또 요리 명장을 또 나가게 돼서 요리 명장도 됐고요. 또 이렇게 전국에 있는 ABO 리더님들을 만나서 인스타그램으로 늘 소통했던 분들을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저는 정말 무대 체질인 것 같아요.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즐겨 하거든요. 굉장히 떨려요. 떨리지만 저기에 올라가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저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남들에게 동기부여되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너무 좋아해요. 디즈니 공주들이 이제 왕자를 구한대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남편 잘 만나서 이렇게 팔자를 고치는 그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면요. 지금은 왕자는 필요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안나와 엘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겨울왕국을 보면요. 왕자가 뭔가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자립적인 공주로서 리더십이 있고 난관을 척척 헤쳐나가는 강한 자아가 있는 캐릭터들이 요즘은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언젠가는 퇴직을 할 텐데 그때 돼서 내가 뭔가 일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놓으면 남편이 정년이 돼서 퇴직하지 않아도 남편이 한 45에서 50 정도 됐을 때 나 이제 정말 자유가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이만큼 모아놨어. 이제 자유가 돼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많은 분들과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7년 차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메이를 통해서 저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1인 CEO로서, 지금 제가 정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자본의 무경험인 평범한 주부를 1인 CEO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호기심이 가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스폰서 사장님들께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고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하죠.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가을, 겨울에 더 심하게 올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1차, 2차를 겪으면서 이렇게 돼서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센 코로나가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몇 권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컨택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꿈꾸는 현대인. 우리는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에 살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 책을 보시면요.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내가 뭔가 점점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은 아메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프라인에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앞으로 사람들이 편리한 단절을 꿈꾼다고 하면 난 도대체 어떻게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되지? 사실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디플레 전쟁이란 책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재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재고가 넘쳐 흐르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경제는 점점 디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책이죠. 그래서 지금 무엇이든지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예전부터 나왔던 책인데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보는 책이에요.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입니다. 네, 이 책을 보시면요. 30대의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휠체어 탄 백만장자는 부럽지 않다. 젊은 나이에 일과 돈에서 해방되어 인생을 즐겨라.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에 나왔을 때 29살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결단을 했던 게 내가 29살에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30대에 자유를 얻고 싶다.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서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성취하게 됐는데요. 저는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은요, 이 30대 그 억만장자들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노하우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메이 안에서 이 아메이가 다 만들어준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네트워크를 타기만 했는데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덜 힘들고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한번 보세요. 근데 저는 이거랑 아메이랑 같이 접목을 시켜서 많은 분들께 사업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필독서인데요. 크러싱 잇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분이 엄청난 팔로워를 가지고 계세요. 유튜브로 너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SNS 플랫폼 마케팅은 이제 첫걸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게 SNS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아메이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아메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퍼스널 브랜딩 시대이기 때문에 아메이도 똑같은 아메이가 아니라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아식의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제가 붙이게 됩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어린이 건강과 어린이 반찬, 그리고 유아식에 관련된 그리고 어린이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메이랑 접목을 하니까 너무나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들 자체가 굉장히 영리더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영리더들이 다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제가 했던 그대로 복제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들도요, 인플루언서들이랑 콜라보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메이도 앞으로 SNS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아이템들이 굉장히 알록달록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 대표적인 분들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대도서관이라는 분 많이 아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봤을 때 구독자 수가 1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게임 방송 전문 크리에이터신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국 유튜버 151위 정도 하시고요. 연수입이 17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요, 처음에 계정을 만들고 컨텐츠를 올릴 때 과연 돈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스스로 컨텐츠를 연구해서 올리고 내 컨텐츠를 좋아하는 팔로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에게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요즘은 진짜 이런 방법으로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비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보는 흔한 남매, 저도 흔한 남매 많이 보는데 저희 아이 덕분에 구독자 수가 189만 명이고요. 코미디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우차싸 흔한 남매 팀에서 거기에서 분리돼서 나와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했죠. 지금은 책과 뮤지컬 등의 최고의 인기 유튜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아실 거예요. 마리아와 친구들. 저희 딸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튜버인데요. 구독자가 216만 명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와 친구들, 마리아와 아이들, 마리아와 장난감, 마리아와 브이로그, 키즈 크리에이터인데요. 이분은요, 저는 사실은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봤던 책 중에 이분 책이 가장 저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거를 보면 책 그리고 강의 수입 등의 굉장히 다양한 수입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지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을 내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료 계정으로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스스로 연구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콩콩도시락,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요, 팔로워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요, 이 안에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콩콩 도시락에 있는 저 아이템들 다 샀거든요. 저걸 보면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파트너 선생님들한테도 그러지만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 욕구를 엄청나게 올려주는 그런 SNS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팔로워를 많이 모으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옥동자세요. 많이 알고 계시죠? 이분은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었지만 지금은 이 옷기템으로 굉장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제품을 판매하시더라고요.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제품을 판매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광고 수입을 받으시겠죠. 아마 이분도 수입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보은 요리 연구가신데요. 이 선생님은 저희 요리 명장 했을 때 저희 심사도 해주셨고요. 또 이분은 저희 요리 명장들이 어떻게 하면 요리 수업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러 한번 오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분을 팔로우를 하게 됐는데요. 보면 이 팔로워들 덕분에 이분이 지금 홈쇼핑이나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할 때도요. 굉장히 많은 팔로워들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선생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갈치 같은 거 나왔을 때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인스타그램을 보면요, 저분이 방송에서 보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서 더 친근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분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분이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제가 이렇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유튜브 못해, 나는 인스타그램 못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책들을 봐도 이제는 피하지 말고 조금씩 시작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멍게, 멍부, 똑개, 똑부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자, 멍게는요, 멍청하고 게으르고,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하고, 똑개는 똑똑하고 게으르고,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는 처음에요, 멍게라고 생각했어요. 멍청하고 게으르면 가난하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멍부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듣지 않고 저것도 듣지 않고 그냥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막 직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서 게으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길을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많은 정보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늙어서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 이미 그렇다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멍게 분들이 되게 많아지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멍게에서 빨리 탈출을 해서 어떻게 되셔야 되냐?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똑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길을 활짝 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다 가져갈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실감이 많이 안 오시죠?
근데 저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얼마 전에 갔더니 휴게소에서 로봇이 배달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빙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여기까지 기술이 개발이 됐구나. 그리고 정말 핸드폰이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되기까지가 진짜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점점 획기적으로 더 개발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핸드폰 그 컴퓨터로만 내가 영상 편집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따로 누군가 편집해 주는 사람이 예전에는 돈을 내고 했었지만 지금은 저도 제가 영상 편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제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IoT, 로봇, AI, 3D 프린팅, 그리고 AR, VR 이렇게 해서 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점점 친숙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요,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 판매업자, 전문 작가 등등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내 아이에게 시키고 싶었던 그 직업들이 앞으로는 20년 내에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러면은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저는 이제 30대거든요. 그럼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이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70살은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입원을 얻어야 되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도 이런 얘기를 하죠. 21세기 문맹인은요,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학습과 재학습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IoT의 대폭발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먹는 쪽에 있고 싶습니까? 아니면 먹히는 쪽에 있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당연히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먹는 쪽에 있고 싶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아메이를 알아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께 가면요, 아, 몰라, 그냥 인생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아, 그냥 먹히는 쪽에 있을래 라고 저한테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얘기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노인 10명 중에 3명은 일을 하며 절반 이상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지 줍는 할머니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 할머니들이 과연 젊었을 때 열심히 안 사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요, 오히려 더 부지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게을렀던 사람은요, 나중에 연세 드셔도 게으르시더라고요. 근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일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일하는 동안 나도 아메이 사업으로 자산을 구축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죠. 자, 그래서 수입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입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 있습니다. 이 노동 수입은요, 내가 시간을 쓰는 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 권리 수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책이나 음악 등에 대한 내 그 권리에 대한 그런 수입을 받는 거를요, 권리 수입, 뭐 인세 수입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권리 수입을 늘리고 싶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냐면, 남편이 수입을 벌어다 주면 우리가 지출을 하고 남으면 저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저축을 하면 목돈이 생기겠죠? 그 목돈으로 우리는 자산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산으로 다시 수입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신랑이 수입을 벌어오는데, 저희 신랑도 공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적은 수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출을 하고 마이너스가 안 되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에게 당연히 목돈이 생기지 않을 거고요. 목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산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권리 수입을 만들지 못한 채 제가 계속 노동을 해야지만 수입이 나오는 노동 수입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컴을 늘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지출을 했는데 바로 자산으로 갈 수 있는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 수입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그 수입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조금 어떤 거지? 라고 눈을 한번 크게 뜨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직장인 자영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수입.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버는 기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노동을 해야지만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95%의 사람들이 5%의 이 부를 다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가 투자가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리 수입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돈 버는 기계를 소유하신 분들이래요. 이분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입원이 들어옵니다. 5%의 직원만이 이 95%의 부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요. 백종원 사장님도 사장님이고요. 새마을식당 사장님도 사장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백종원 사장님이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이 백종원 사장님은요. 사업가입니다. 근데 백종원 사장님이나 새마을식당 사장님이나 두 분 다 사실은 다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백종원 사장님을 닮고 싶다는 거죠.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노동 수입에서 권리 수입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 방향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실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출을 했는데 바로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바로 아메입니다. 자, 책에서도 나와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데요. 노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1번, 2번, 3번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1번, 내가 회사를 차린다. 근데 제가 삼성 같은 회사를 차리려고 하면요. 아마 자본도 자본인데요. 경험이 필요할 거고요. 아마 저는 경험도 없고 백도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한다. 프랜차이즈를 할 거면 기왕이면 스타벅스 하고 싶잖아요. 스타벅스 하시려면요. 일단 건물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패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한다?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 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노동 수입에서 인세 수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걸 정보라고 합니다. 이 정보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개인적인 생각과는 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고요. 실험의 결과로 밝혀졌거나 연구 결과로 얻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의견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감정이 담겨 있고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카더라 통신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카더라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팩트를 중요하게 보시고 사실만 믿고 가시면 좋죠. 이 사실을 확인하시려면요. 가장 좋은 건 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이 일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시면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식백과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럼 뭐야?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존의 유통 단계를요. 없애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제 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의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는 보면요. 프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래요. 소비자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유튜버들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하나라고 들어갈 수 있죠.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내가 계정을 만들 때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컨텐츠만 잘 작성을 하셔서 팔로워들만 많이 만드시게 되시면 여러분들에게 광고 수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그 다음에 블로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 카카오도 보니까요, 이모티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잘 그리면요, 거기에 직접 이모티콘을 내가 팔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로 하실 수 있고, 그럼 과연 아메이는 뭐냐? 아메이는요, 회원가입을 하는 동시에 여러분들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드립니다. 돈을 받고요? 아닙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인터넷 쇼핑몰을 굉장히 럭셔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아이템을요, 여러분들의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광고하시고요, 아는 만큼 리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뷰를 하시는 게요, 우리가 보통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시고 리뷰를 하시면요, 단타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뭐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적립금을 준다든지 하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매니아층만 만들어 놓으시면요, 여러분들께 매달 평생 증가 상속까지 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도대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요, 연결과 공유하는 거고요. 유통에 참여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타트업 기업의 사장님이 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필품을 사서 써야 됩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생필품 매출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생필품으로 7조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1분기, 2분기 해서. 근데 그 7조의 매출이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마트, 저마트, 그런 마트가 1년 매출이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1분기, 2분기 다 해서 7조 정도 매출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중에 70%가 생필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러분들도 휴지 같은 거 쟁여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 쟁여놨었거든요. 근데 이런 생필품들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필품 매출로 저는 지난달에 제가 이때까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았어요. 실제로 41% 넘게 성장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생필품이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요즘 트라이슈머라고 해서 체험에 따른 소비라고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워낙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 하시면은 좋긴 좋은데, 편리해서 좋긴 좋은데 소비에 실패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실패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의 리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고 구매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메이 같은 경우에도 내가 리뷰만 꼼꼼하게 잘 해준다면 이렇게 잘 알아보고 사시는 분들께는요, 아마 아메이만큼 좋은 마켓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회사가요, 한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보냐, 회사 제품 마케팅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하시면 좋고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장래 비전은 있는지, 기업 이념은 좋은지, 기업 정책은 올바른지를 정확하게 보시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 주인이면요, 제품이 5가지가 있는 게 좋으세요? 2천여 가지가 있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제품이 많은 게 좋고요. 기왕이면 사람들에게 그 제품 좋지, 10명 중에 8명은 제품이 좋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템 있는 회사가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시장성은 있는지, 다양한지, 경쟁력은 있는지 정확하게 제품을 확인해 보시고 회사를 선택하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회사랑 제품은 좋지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수익성은 있는지, 합법한지, 공정한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회사는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리치 회장님, 제가 그 자료를 빼먹었네요. 정리하면서 우리 리치 회장님, 그리고 리치 디보스 회장님, 그리고 제이 베넨델 회장님이 1959년에 아메이를 창립을 하셨고요. 그 아들들이 지금 2세대 경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베넨델 회장님의 아들인 스티브 베넨델 회장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2013년과 2001년 이렇게 2번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전
처음에 잘 몰라서 그냥 뭐 상공회의소인가 보지. 우리 동네 상공회의소에 보니까 아저씨들 막 이렇게 모여 있고 이런 밥 먹고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제 대통령급의 그런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보고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와,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입견에 있는 아메이는 그 회장님들을 이렇게 대단한 직급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됐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닌가? 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아버지인 제이 벤 앤델과 스티브 벤 앤델, 아버지와 아들이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은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메이 회사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특징은요. 자유, 안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누구나 무점포로 누구나 손쉽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인터넷 쇼핑몰 주인이고 그 소비자들이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절반 이상만 남으면 100% 환불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안전하게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누가 사업을 해서 망했다더라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 개인 발전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행과 그리고 보상 때문에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된 기회를 많이 얻게 됐고요. 아메이는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는 모토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요, 더 좋은 삶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전 세계에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가 있지만 한 군데도 망한 회사가 없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우편 번호가 2개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미국 국철이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이렇게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공장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기본적으로 공장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유통회사이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시려면 이렇게 큰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글어스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아메이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올리셨지만 두 분들만 잘 사신 게 아니라 이분은요, 미시건주라는 곳을 진짜 정말 시골 같았던 그런 작은 도시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들을 기증을 하시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주로 5위 안에 꼽힌다고 하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메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메이 제품 중에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뉴트리라이트이죠. 세계 판매 1위 회사이고요.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얻으려면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모토로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이지만 더 유명한 건 유기농 농장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3군데에 크게 유기농 농장이 있기 때문에 85년 전부터 땅부터 관리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내는 세계 판매 1위 회사인 뉴트리라이트가 대표적인 아이템이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아티스리입니다. 아티스리는 부산국제영화제를 메인 스폰서를 8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재작년에 패셔니스타를 하면서 우리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VIP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하루 이렇게 묵으면서 이렇게 포토월에서 연예인처럼 사진도 찍으면서 VIP 대접을 받으면서 부산국제영화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뉴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정말 연예인처럼 이렇게 레드카펫을 걸어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요. 저만 그런 기회를 가진 게 아니라 제 친구,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제 친구도 이번에 패셔니스타 2기가 돼서 이 친구도 VIP 대접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글로벌 탑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나와 있죠. 이 정도로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너무나 유명한 아이템인 아티스트리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연예인처럼 이렇게 레드카펫을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 이 이벤트 덕분에 굉장히 많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요. 또 대표적인 브랜드가 세계 판매 1위인 이스프링과 앰모스피어 그리고 아메이 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이템은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좋고 정말 써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홈케어, 퍼스널 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소비자들이 더 잘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이 광고해주는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 아메이 사업해 하면 아메이? 뭐 제품은 좋지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그 제품들이 이 제품들이고요. 치약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원포원 제품입니다. 미국에서 제품을 하나 런칭할 때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에 제품은 너무 좋지만 팔로가 없어서 제품을 잘 팔지 못했던 그런 중소기업 제품들을 하나씩 살려주는 너무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 제가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매일 롯데슈퍼에서 500원짜리 우유를 삽니다. 근데 그날 이 마트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옆에 봤더니 새로운 마켓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마켓에 갔더니 우유를 350원에 주신대요. 그래서 저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은 왜요? 왜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죠. 소가 오래됐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다 됐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켓 주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요 30% DC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마셔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서 마셔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100% 환불해 드릴게요. 그리고 200원당 쿠폰 한 장씩을 드릴 건데요. 쿠폰을 1000장을 모으시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저희 마트는요, 이런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케팅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케이, 좋았어. 라고 해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우유 살 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새로운 데 있으니까 가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도 가서 350원에 우유를 사고 쿠폰을 한 장 받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얘기합니다. 언니, 이 마트 가봐. 이 마트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이 언니도 똑같이 350원에 쿠폰 한 장을 받아서 우유를 맛있게 사 먹고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우유를 또 사러 이 마켓에 갔는데 이 주인분이 저한테 쿠폰을 2장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2장을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우유가 총 3개가 팔렸는데요. 1,050원이라는 매출이 생겼고요. 쿠폰이 5장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2장을 저희가 가져도 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약속을 지킨 거거든요. 2장을 가져도 되지만 만약에 이내님이 소개를 안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걸 다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데 이내님께서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쿠폰을 이내님에게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제가 알렸던 친구들이요. 계속 와서 먹고 매니아가 될 때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 제가 모르는 친구들까지 소개할 때까지 저에게 쿠폰을 다 챙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열심히 알렸습니다. 더 열심히 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슈머는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데요. 무슨 얘기냐. 소비자는 소비자인데 돈을 버는 소비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출을 하는데 자산이 만들어지는. 그게 바로 프로슈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생산자와 소비자를요. 소통해주고요. 연결해주고요.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슈머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소비자.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생산자인 아메이를요. 이 소비자들을 한 명씩 제가 만들어서 제가 광고를 하는 만큼 유통에 참여하는 만큼 저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뭘 하면 되냐. 아메이 아까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간단한 정보 말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소비자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소비자들이 단순 소비를 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애용자가 되실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 소비자들이 하게 되면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괜찮죠. 그래서 아메이는 공장이고 소비자까지 올 때까지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야 되지만 이걸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ABO, 저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을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광고하는 만큼 35%의 캐시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직접 제조하고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소비자는요, 원한다면 사업자로서 영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최고의 제조와 보증을 하고 있고요. 소비자는 광고와 유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소비자였다가 내일 사업자였다가 내가 다시 애용자였다가 내가 소비자였다가 이거를요, 다른 돈을 투자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토크쇼에서 나왔을 때 이 진행자가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야유를 우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이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정보의 차이가 부를 다르게 가져다 주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 게이츠도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옆집 언니나 뭐 주변 사람들은 아메이 그거 안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대단하신 분들은요, 오히려 아메이를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컨셉은 너무 쉬워요. 아메이의 아이템은 생필품입니다. 치약, 비누, 칫솔, 폼클렌징 매일매일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거를요, 이때까지 일반 마트에서 쓰셔서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나셨다면 아메이는요, 여러분들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면 매출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러분들께 갑니다. 그러면 수입은 나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매출이 되고 그 매출이 나에게 수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컨셉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공장에서 소비자까지 오는데 2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에 갖다 준다고 하면 중간에 이 800원에 돈이 붕 뜨게 되죠. 자, 그래서 대형마트에서는요, 여기 유통에 참여를 하면 내가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유통을 짧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줘도 이분들은 600원이라는 마진을 갖게 되죠. 근데 아메이는요, 약 35%의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중간에 아무것도 유통 단계가 없이 아메이는 바로 소비자에게 연결해 주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이 35%의 남은 그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주는 거고요. 소비자는 내가 참여하는 만큼,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드는 만큼 내가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ABO의 혜택은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네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보를 가져다 준 사람을 스폰서, 나는 AB에게 알렸는데요. 누가 가장 수입을 많이 가져갈까요? 맞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가져가요. 왜냐하면 아까 내가 알려준 만큼, 내가 광고한 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스폰서는 나에게 한 명에게 알렸고 나는 A, B 2명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0만 원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수입은요. 스폰서는 12,000원을 가져가시게 되시고 나는 24,000원을 가져가게 되고 A, B는 6,000원씩 가져가게 됩니다. A, B도 알려주지 않고 단순 소비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마켓에 쓰는 게 아니라 아메이 내 마켓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이 20만 원을 썼는데도 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너무 괜찮죠? 자, 만약에 스폰서가 없을 때 내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광고한 만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가 있으나 없으나 내 수입은 같습니다. A, B도요. 내가 없어져도요. A, B의 수입은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자, 확장을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친구 A에게 얘기했고 이 A가 너무 좋아서 나보다 더 많이 광고할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광고를 해서 400만의 매출이 만들어졌고 B는 300만, C는 200만, D는 100만이 만들어졌을 때 나는 그 달에 쓸 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럼 나는 과연 수입이 있을까요?
자, 400, 300, 200, 100 하면 1000만입니다. 1000만은 저기 조견표에 보시면 21%고요. 21% 210만 원을요. 이렇게 나눠주고 남으면 내가 가져가는 광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60만 원을 다 나눠갔죠. 그리고 B는 36만, C는 18만, D는 6만 이렇게 가져가시게 되시면 210만 원에서 다 더한 거를 빼주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수입은 9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1959년 기준이고요.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1.6% 곱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수입은 140에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는데 내가 알려줬던 그 광고 그리고 내가 만들었던 이 소비자가 사실은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자산이 쌓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에게 어떻게 수입을 가져다 준다고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입을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6천 원부터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1000만 원이 넘게 이렇게 캐시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의 자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자, 이 근거는요.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매달 평생 들어올 수 있고요. 회원이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에 혼자였지만 지금은 제가 아는 사람보다 제가 모르는 회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매달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뒤면 우리가 또 신제품들이 또 나오고 있죠. 이번에 예쁨 바르는 마스크팩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자본 무경험이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0만 PB를 한 번 달성하시게 되시면요.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고요.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시게 되고요. 1000만 PB 이상을 4번 했을 때는 GP라는 핀이 됩니다. 그리고 6번 하시고 12번 하셨을 때 플래티늄과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는데요. 플래티늄은요. 월 200에서 300 정도가 나오시고요. 플래티늄이 되는 그 달에 핀 보너스 24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달에 통장에 한 400만 원 넘게 들어가게 되겠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수입 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에 부부가 초청을 해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열어주시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가는 우리 리더십 세미나 여행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1000만 PB를 12번을 하시게 되시면 제주도 세미나에 올해까지만 이제 제주도 세미나가 있는데요. 초청을 받게 되시고요. 핀 보너스 480만 원까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는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시면요. 연봉이 6천만 원 이상 정도가 됩니다. 너무 좋죠? 저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요 31살이 돼서요 제 이름으로 첫 외제차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생필품 바꿔 모은 캐시백으로 나처럼 외제차 산 사람 있어? 라고 얘기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이 차를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18만 킬로를 타서요 현재 작년에 받은 보너스로 벤츠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가족여행, 발리 여행을 가게 돼서요. 이렇게 저희 아이가 4살 때 함께 발리 여행을 갔고요. 또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마침 생신이셔서 이렇게 생신 파티도 해드렸고요. 또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건 저희 남편이랑 이렇게 여행을 가서 너무 좋았던 게 여기에서 액티비티 같은 걸 하는데 액티비티가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항까지 갈 때까지 그 비용부터 갔다 오실 때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환전을 하시지 않아도 정말 즐거운 리더십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두 그룹을 만드셨을 때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연봉이 6천에서 7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 그룹을 만들었을 땐 에메랄드. 그래서 연봉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고요. 저는 에메랄드가 됐을 때 에메랄드 이렇게 포럼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갔던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레드카펫에서 이렇게 본사 직원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제주도 바다가 저렇게 훤히 보이는 데서 만찬을 열어주시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낚시를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메이에서 해주는 여행 아니면 전 아마 못 해봤을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에메랄드 때 아이를 데리고 삿포로를 갔는데 정말 환전 하나도 안 해도 여기에서 용돈을 다 주기 때문에 돈을 오히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3대 스키장인 테이네 스키장에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스키도 타보고요. 이제 저희 아이는 아메이 여행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또 저희 스폰서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마지막 타임 때문에 저는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이때가 가장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아이가 7살 때 제가 이제 삿포로를 가게 됐는데 저희 스폰서님께서 퍼스트 클래스에 처음으로 태워주셨거든요. 근데 이때 저희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비즈니스랑 퍼스트 클래스랑 다른 점은 퍼스트 클래스는 옆으로 놓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메이 때문에 저희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자, 다이아몬드는요, 이 플래티늄을 6그룹 이상 했을 때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연봉은 1억 3천 이상입니다. 연 3회 여행을 가시게 되시고요. 앞으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 다이아몬드가 돼서 두바이를 가게 됐고요. 너무 좋았던 게 경비행기였어요. 두바이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경비행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행기를 아메이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경비행기를 타게 됐는데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밀린 회장님을 만나 뵙고 앞으로 아메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건지도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정말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건강할 날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저는 아마 40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이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핀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온 거고요. 중간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살에 트리플 다이아몬드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 핀별 수입을 보면요. 국세청 2016년 노동청 기준이에요. 보시면 브론즈 핀 지금 나오고 있죠. 브론즈 핀이 월 5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늄만 되셔도요. 직장인 상위 14%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는요. 직장인 4% 안에 들어간다고 해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직장인 상위 0.5%가 되는데요. 이분들은 거의 뭐 이렇게 뭐 상무 뭐 이런 급이겠죠. 고위 임원이시겠죠. 근데 이분들은 퇴직하면 그만이시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 팀에도 많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나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론즈 빌더 9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이것만 돼도 제가 봤을 때는 월 수입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이제 나만의 마켓을 오픈하셨습니다. 나는 사장이 되었고요. 내가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우선 소비자 한번 돼보세요. 명품 제품 저렴하게 쓰시고 캐시백 한번 받아보세요. 그리고 좋으시면 소개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개하는 분들을요. 애용자를 클럽으로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이면 사파이어, 세 그룹이면 에메랄드, 6그룹이면 저처럼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마케팅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내년에 한국 아메이 30주년입니다. 우리 리더십 여행은 시드니 여행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열심히 도전을 해보시고 저는 이 다이아몬드 여행도 한번 목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만큼 성장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바르셀로나 여행 같이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할 거고, 저만 가는 게 아니라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렇게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평생 친구, 마르지 않는 인세 수입, 시간의 자유, 전부 다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상이에요. 이 상은 사람 열어 살렸다 상입니다. 제가 만약에 남들이 얘기하는 남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그거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으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아마 이런 상을 주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의 비전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더 좋은 삶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삶. 헬핑 피플 리브 베러 라이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삶이 그런 일이 이 아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회계연도가 이제 90 며칠 정도 남은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성장해서 내년 회계연도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 목표 다 이루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사업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